안녕하십니까. 지멘스 시마틱 HMI 스카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마틱 윈CC OA와 스마트 스카다 옵션에 대해 데모 시연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성혁 부장님과 주수연 대리께서 시각화의 미래를 말하는 윈CC 유니파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션이 끝난 후에는 라이브 Q&A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희들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세션으로 지멘스의 스카다 시스템 포트폴리오 중의 하나인 시마틱 윈CC 오픈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마틱 윈CC 오픈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윈CC OA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본 발표에서도 윈CC OA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윈CC OA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윈CC OA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윈CC OA의 차별화된 기능 및 특장점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요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윈CC OA의 우수한 옵션 중의 하나인 스마트 스카다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 데모 시연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윈CC OA에 대한 시스템 오버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CC OA는 시마틱 스카다 시스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우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이는 사이즈와 성능 그리고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상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윈CC OA는 대규모 및 높은 복잡성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시스템 필수 구성 요소 및 사용자 정의 기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스카다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윈CC OA는 개방성을 토대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철도, 터널,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 플랜트에도 윈CC OA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윈CC OA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저는 스카다 시스템의 역할 변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스카다는 플랜트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시스템으로서 전통적인 스카다의 역할은 슈퍼비저리 컨트롤, 즉 플랜트의 제어 및 감시입니다. 하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속화로 인해 스카다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과 같이 오늘날의 수직적인 제조 피라미드 구조는 모듈화, 유연화, 새로운 자동화 컨셉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동화 생산은 기능 중심의 모듈화, 서비스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스카다는 강력한 OT 오케스트레이션의 주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의 스카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환경에서는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와 제조 실행 시스템인 MES, 위의 두 시스템 아래에 위치한 스카다에서는 마스터 제어, 설비 운영 최적화, 진단, 데이터 수집, 플랜트 정보 확인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조 환경에서는 정보 기술을 뜻하는 IT와 운영 기술을 뜻하는 OT로 영역이 구분되어 왔는데요. 스카다는 OT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IT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조 데이터는 어디서 생성되어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데이터의 생성은 명확합니다. 제조 데이터는 모든 센서, 모든 PLC로부터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스카다 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논리적 필터 및 전처리 없이 빅데이터로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다 시스템 내에서 빅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KPI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의 스카다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카다는 IT와 OT의 접점으로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서 윈CC OA의 장점과 가치는 더욱 부각이 되는데요. 윈CC OA는 특별합니다. 먼저 윈CC OA는 전통적인 스카다 이상의 뛰어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윈CC OA의 적용 범위는 HMI부터 MES, PPS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정 표준을 준수해야 하거나
고비용의 전체 MES를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전용 MES 또는 MOM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S를 WinCC5A의 풍부하고 개방적인 API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것 또한 신속한 개발 및 더 나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WinCC5A는 특별합니다. WinCC5A 도입으로 플랜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단일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WinCC5A는 특별합니다. WinCC5A는 10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최대 2048 분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WinCC5A 서버 2048개를 서로 엮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0km 이상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산 이중화 시스템에서도 운영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개발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WinCC5A는 대규모의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높은 확장성, 가용성, 개방성, 그리고 보안을 탑재하고 있으며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 또한 지원합니다. WinCC5A의 주요 특성을 다음 4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성입니다. 10분 이내에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하며 웹서버를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배포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혁신입니다. 최대 1ms까지 값 측정이 가능하며 빠른 반응 및 이벤트 트리거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파일 기반 아카이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단독 시스템으로부터 복잡한 멀티 서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전 세계 배포 및 상호 연결을 위한 타임존 독립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포함한 플랫폼 및 공급업체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스턴스 및 템플릿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객체 기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WinCC5A 특성은 WinCC5A를 데이터 콜렉터, 게이트웨이 또는 중앙감시 시스템과 같은 모든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시된 버전에 대한 공식 지원은 현재 버전 플러스 하이 2개의 버전에 대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WinCC5A 버전 3.16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규 버전 3.19가 릴리즈될 때까지 공식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 1.5년의 신버전 출시 주기를 고려하면 약 4.5년 동안의 평균 지원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WinCC5A의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nCC5A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는 괴갈적인 목차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고 타사 제품과 차별되는 일부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nCC5A의 일반 기능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 기반 엔지니어링, 온라인 엔지니어링, 멀티 유저 매스 엔지니어링, 이벤트 기반 시스템, 모듈 기반 매니저 아키텍처, 개방성,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지원, 간편한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 최대 2048개의 분산 시스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WinCC5A의 특별 기능들입니다. 구조화된 계층 및 중앙 집중 제어 센터 지원, 안정적인 이중화 시스템, 2x2 이중화 시스템인 재복구 시스템, 웹서버, SSL, TLS 인크립션,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울트라라이트 UX 클라이언트, 고급 제스처 처리 및 레이아웃 관리, 향상된 트렌드 화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WinCC5A의 부가 기능들입니다. 강력한 레시피, 스케줄러, 다양한 리포팅 펑션, 스카다 레벨에서의 지능형 분석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카다, 고급형 메인터넌스 패키지인 AMS, 지도 데이터 통합, 통합 비디오 관리, CKR DB 기반의 차세대 아카이브 시스템, 오라클 RDB와의 손쉬운 연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WinCC5A에서 사용 가능한 통신 드라이버 및 프로토콜에 대한 예시입니다. DMP 3.0, 모드버스, IC61850과 같은 전력 통신 프로토콜, 지멘스 PAC와의 연결을 위한 S7, S7 플러스 드라이버, 원격 통신을 위한 신아우트, 티아 포탈과의 연동을 위한 티아 임포터, 클라우드 커넥터, 기타 다양한 PAC 및 드라이버를 지원하며 FDA 규정 준수에도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WinCC5A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 목록입니다. WinCC5A는 세이프티, 보안, 특정 산업 관련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WinCC OA의 주요 특징 및 옵션 중에 WinCC OA의 특별함을 부각시켜주는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inCC OA의 매니저 컨셉입니다. 드라이버, 이벤트 매니저, 아카이브 매니저, API 매니저, UI 매니저 등 WinCC OA는 개별 타스크를 수행하는 다양한 매니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매니저들은 내부적으로 TCP 기반의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매니저 컨셉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고성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WinCC OA의 동작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WinCC OA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런타임 UI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UI인 데스크탑 UI,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모바일 UI, 그리고 데스크탑 UI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웹 클라이언트인 ULC UX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목적으로는 전체 WinCC OA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체 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WinCC OA는 고성능의 이중화 컨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서버에서 이상 감지 시 모든 클라이언트에서는 자동 스위치 오버가 이루어지며 모든 스테이션 간의 이중화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WinCC OA는 분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분산 시스템의 의미는 서로 다른 WinCC OA 서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관장하는 데이터가 아닌 연결된 다른 WinCC OA 서버의 데이터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를 중복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이벤트 기반 통신 방식에 의해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시스템 간의 연결 또한 이중화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WinCC OA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또한 지원합니다. 벤더 중립적인 비디오 표준인 ONVIF 2.0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의 비디오 스트림의 동기화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알람과 비디오를 연동할 수 있으며 리코딩의 로드 밸런싱 또한 가능합니다. GIS 지도 데이터를 WinCC OA에서 통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WinCC OA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지도 데이터를 WinCC OA 프로젝트와 연동 가능하며 줌인 줌아웃 기능 포함 GIS에서 제공되는 지역 정보와 WinCC OA 런타임의 플랜트 상태 정보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S 맵에 WinCC OA 오브젝트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데모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WinCC OA에 지도 데이터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WinCC OA 오브젝트를 지도 데이터 내에 위치시킬 수 있고 각 오브젝트들의 상태 확인 및 표준 컨트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알람 표시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WinCC OA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을 뜻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리에서 비엔나까지 이동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 맵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며 구글 맵을 통합시킬 수도 있고 사용자의 맵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의 줌인, 줌아웃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며 기타 다양한 컨트롤 기능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WinCC OA는 강력한 리포팅을 지원합니다. 버트, MXXL, 크리스탈 등 즉시 사용 가능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며 SOAP 지원, 더 빠른 보고서 생성을 위한 많은 위자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리포트 유연성을 위해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 등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데모 영상은 WinCC OA의 다양한 리포팅 템플릿의 예시입니다. 신속한 리포팅 생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차트들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우수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버트 템플릿을 활용한 웹 기반 리포트를 손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WinCC OA의 소프트웨어 확장입니다. C++ 클래스 라이브러리, C# API, EVO API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방형 API를 지원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특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WinCC5A API를 통해 WinCC5A 내에서 3D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스위스의 WinCC5A 솔루션 파트너사인 클레버디스트사에서는 다양한 산업표준 3D 형식의 3D 모델을 WinCC5A의 그룹 오브젝트로 생성하고 이를 WinCC5A 조작 패널 내에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3D 오브젝트는 WinCC5A 내에서 알람, 애니메이션 및 다양한 이벤트 적용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각화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개발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인 WinCC5A의 장점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WinCC5A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WinCC5A의 레퍼런스 및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언급된 레퍼런스들은 모두 최종 고객 및 수행을 담당한 솔루션 파트너사와 레퍼런스 활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참고로 국내 WinCC5A 레퍼런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객들과 레퍼런스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내 레퍼런스는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및 메트로 레퍼런스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철도 및 메트로 프로젝트에 WinCC5A가 적용되어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멘스에는 철도 솔루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지멘스 모빌리티 사업부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부에서도 대다수의 프로젝트에 WinCC5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일앤가스 분야에도 많은 WinCC5A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의 가스 공급 프로젝트에 WinCC5A가 다수 적용되었습니다. 터널 및 교통 프로젝트 또한 WinCC5A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스위스의 고타드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유명하며 WinCC5A가 적용되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고타드 터널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및 지역 난방 프로젝트 또한 다수의 WinCC5A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터 및 폐수 처리 관련 프로젝트 리스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의 상수도 관리 시스템 또한 WinCC5A를 통해 제어 및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WinCC5A는 공항 및 항만 관제 프로젝트에도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 및 솔라 플랜트 레퍼런스입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장소에서도 WinCC5A 서버를 구축하고 분산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육상, 해상 윈드파크 프로젝트 등의 핵심적인 장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및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WinCC5A는 다양한 국가 및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핵심 테스트 베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퍼런스 중에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타드 베이스 터널 프로젝트입니다.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철도 터널로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깊게 설치된 터널인데요. 총 7만 개의 IO가 사용되었고 재해복구 시스템, 즉 4대 스테이션을 구성된 2x2 이중화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지하 깊이 2300m, 전체 길이 57km의 터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WinCC5A의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 등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 교통관리센터 레퍼런스입니다. 비엔나 교통관리센터는 비엔나 주변 터널 및 휴게소, 펌프스테이션, 조명시설 감시 및 제어 목적으로 WinCC5A가 적용되었습니다. API를 통해 에너지, 환기, 교통, 화재 경보, 조명, 유리 서리 경보 등 다양한 시스템이 스카다와 통합되었으며 비디오 감시 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적의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드를 이용해서 교통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특정 교통 상황, 사고나 정체 등에 대한 전략 구상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 선 레퍼런스입니다. 선은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로서 총 22개 국가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모여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선 레퍼런스는 왜 WinCC5A가 특별하고 뛰어난 솔루션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 700개의 분산 서버가 설치되었으며 각 서버당 100에서 200개의 클라이언트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총 4,5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사용되었으며 각 실험당 4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운영 플랫폼은 리눅스와 윈도우가 동시에 사용되어 있으며
WinCC OA의 뛰어난 개방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자체 개발한 특수 디바이스용 통신 드라이버와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객체 기반의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지원으로 물리학자들의 데이터 모델링 방식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WinCC OA 스마트 스카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WinCC OA 스마트 스카다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스카다 시스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스마트 스카다는 데이터를 통해 얻는 부가가치에 주목합니다. 스마트 스카다를 통해 사용자는 플랜트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WinCC OA 스마트 스카다는 특정 산업에 종속되지 않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카다는 WinCC OA에서 옵션으로서 동작하며 WinCC OA의 제네릭 툴과 위자드를 통해 구현됩니다. WinCC OA 스마트 스카다의 주요 활동 영역은 컨디션 모니터링, 예측 보전, 의사결정 지원, 루트커스 애널리시스,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 등입니다. WinCC OA 스마트 스카다를 통해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종 고객사는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및 플랜트 최적화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입장에서는 루트커스 및 KPI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라이브러리를 확보할 수 있고 WinCC OA 내에 새로운 분석 기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새로운 use cases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WinCC OA 스마트 스카다는 KPI, 데이터 마이닝, 클래시피케이션 총 3가지의 위자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범용적인 오픈소스 통계 분석 툴인 R과 연동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WinCC OA 프로젝트 내에서 손쉬운 통계 분석 작업이 가능해지고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없이 스카다 내에서 모든 분석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모델 생성 및 가이드, 그리고 스카다 환경 내에서 R 연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저는 WinCC OA 스마트 스카다는 3가지의 위자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PI 위자드에서는 KPI 정의 및 할당을 통해 플랜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에서는 특정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에서는 현재 상태 진단 및 모델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KPI 툴박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PI 툴박스에서는 이름 그대로 KPI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통계, 계산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용자 정의 계산식을 컨트롤 코드를 통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C++, R 연산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KPI 위자드의 첫 번째 기능은 KPI 정의입니다. 실제 데이터 소스와 독립적인 KPI 정의 및 입력 및 공식과 같은 모든 속성을 포함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KPI를 정의 및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어소시에이션 기능입니다. 앞서 정의한 데이터 소스를 포함한 KPI를 실제 엘리멘트에 연결합니다. 끝으로 인스펙트 기능입니다. 앞서 정의 및 할당한 KPI를 테이블 뷰 형태로 값을 확인하고 KPI와 실제 플랜트의 상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평가를 위한 애널리틱스 툴박스가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툴박스에는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와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가 포함됩니다. 컨트롤 스크립트를 통해 R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학습 모델을 생성 및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는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특정 변수들과 미리 지정된 KPI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리얼리티를 위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통계 및 학습 모델을 생성합니다. 학습 모델을 위한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통계 모델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적합한 타임 레인지를 지정합니다. 선택된 데이터는 HTML5 히트맵 기반으로 직관적인 데이터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의 그룹 DP 값을 나타내며 각 클러스터의 라벨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품에 대한 데이터라면 제품 퀄리티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분하고 양품, 분량과 같은 라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앞서 클러스터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 세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학습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티입니다. 앞서 생성한 학습 모델에 대한 퀄리티를 에러 매트릭스, 중요 변수 파악, OOB 등을 통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COA 스마트 스카다의 아키텍처입니다. 윈COA 스마트 스카다는 프로세스 운영 중인 윈COA 서버에서 동시 운영이 가능하며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별도의 분석 서버 형태로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싱입니다. 윈COA 스마트 스카다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KPI 개수로 카운팅되는 KPI 툴박스 라이선스입니다. 두 번째는 서스크립션 형태로 제공되는 애널리틱스 툴박스 라이선스입니다. 서스크립션 형태이긴 하지만 이는 새로운 학습 모델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하고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 런타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윈COA 솔루션 파트너사의 개발자에 한하여 무제한 개발자 라이센스 패키지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윈COA 스마트 스카다에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윈COA 스마트 스카다는 윈COA 환경 내에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밸류를 확보하는 매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는 준비된 데모 시연 영상을 통해 윈COA 스마트 스카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화면은 두 개의 원자재가 투입돼서 이제 리액터에서 히팅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쿨링이 이루어지고 제품과 웨이스트가 구분되는 실제 플랜트의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시켜 놓은 시뮬레이터입니다. 제가 약 1시간 전부터 생산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이 트렌드 화면을 보면 트렌드 하단에는 프로덕티비티가 빨간색으로 아웃템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간에는 원자재나 히팅 쿨링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 대한 상세 데이터 현황을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값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구간은 거의 변동이 없는 부분도 확인이 되네요. 줌 기능 적용하셔서 특정 구간에 대한 어떤 상세 변화나 어떤 추이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윈COA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스템 매니지먼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마트 스카다를 선택합니다. KPI 데이터 마이닝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KPI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제 KPI 위자드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데피니션에서는 말 그대로 KPI를 정의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에는 사전에 정의해 놓은 다양한 KPI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KPI 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매테리얼 프로덕티비티를 선택하면 중간에 프로덕트 로우 1, 로우 2라는 KPI 파라미터들이 지정되어 있고 해당 파라미터들에는 계산식이 정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계산식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어소시에이트에서는 앞서 정의한 KPI의 파라미터들의 실제 데이터 포인트를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는 그러니까 실제 KPI 정한 거에 어떤 값들을 파라미터의 값을 할당한 그 자체가 KPI 인스턴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스마트 스카다의 KPI 라이센스에서 카운팅하는 KPI 인스턴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값 할당하는 그 장면을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DPE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하나 특이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PI 인스턴스 자체를 또 DPE로서 파라미터 할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KPI 리절트를 새로운 DP의 KPI 파라미터로서 할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온라인 트리거를 할 것인지, 뭐 트리거를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파라미터만 할 것인지, 뭐 로우1, 로우2, 프로덕트 뭐 다 할 것인지 이런 거 세팅할 수도 있고요. 트리거는 안 하겠다, 매뉴얼 하겠다는 뜻이겠죠. 온라인 하겠다, 아니면 특정 시간 정해놓고 특정 타임에 맞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펙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스펙트에서는 앞서 정의한 KPI 인스턴스들의 현재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서 정의한 KPI들에 대한 현재 값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테리얼 프로덕티비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 매테리얼 선택을 딱 하면 대략 0.78에 해당되는 현재 값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줌인을 하니까 좀 더 변화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KPI 위자드의 기능이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션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세션이란 사용자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싶은 DP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테스트라는 세션을 생성해서 본 시뮬레이션 관련 주요 DP들을 선택해 두었습니다. 이제 타임 레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저는 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으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쳤고요. 15시 50분. 아래 그 타임 인터벌이 1초이므로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취득될 것입니다. 예.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오른쪽에 이게 그 데이터 포인트 선택해서 제가 골랐던 거고요. 이제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산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계산을 하고 있죠. 제가 지정한 DP들의 주요 통계 수치들이 계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1시간으로 지정한 결과 카운팅은 3,600이고요.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등 주요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을 저장하고 코릴레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릴레이션에서는 세션에서 지정한 모든 DP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1대1로 모든 앞서 세션에서 정의했던 DP들을 비교 분석하고 계산 버튼 누르니까 각 DP들 간의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팅도 가능하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특정 제가 선택한 DP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차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은 상관성이 떨어지는 제품 차트와 상관성이 또 높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 쿨링이랑 리얼 히팅은 상관성이 거의 100이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차트가 나오고요. 적당한 거 한번 해볼까요? 예, 73짜리 한번 해보니까 라인 차트,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등등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타임 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레퍼런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레퍼런스가 되는 DP를 하나 선택을 하면 저는 플로우 3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레퍼런스 기준 타임 프레임을 자동으로 시스템이 생성합니다. 타임 프레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체 시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지표라 해도 특정 시간에서 분석해 보면 더러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임 프레임이 총 몇 개가 나왔나요? 총 한번 볼까요?
총 34개의 타임 프레임을 시스템이 자동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로우 1, KPI 각 타임 프레임별로 이제 그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타임 프레임에 따라 값의 추이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등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레그를 1초로 설정했는데 레그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마지막 핸드오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오버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에서 진행한 결과를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로 바로 넘기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위자드로 넘어왔습니다. 테스트 5번이라는 세션이 자동 생성이 되어 있죠. 이는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마이닝 세션에서 작업해온 세팅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 값이랑 타임 레인지 다 그대로죠. 계산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아까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계 수치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시각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시각 부분이 나왔네요. 시각화 부분은 앞서 데이터 마이닝 위자드와는 조금 다르게 히트맵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값이 클수록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값이 작을수록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그럼 보면 또 값의 변화량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값이 아예 변화가 없는 특정 구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클러스터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에서도 이제 클러스터링 계산을 한번 해야 하는데요. 제가 5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겠다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 클러스터 개수에 맞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각 클러스에 대한 대표 값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각 클러스터의 라벨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1을 라벨 세트의 KPI 리절트를 설정을 해서 OK, 알람 이런 것들을 설정할 건데 클러스터 1을 OK로 클러스터 2번을 하이 프로덕티비티로 그다음에 클러스터 3번을 이어서 뭐로 할까요? 프리 알람으로 클러스터 4번을 알람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5번은 디펙트로 지정을 합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하고요.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이제 3,600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학습 세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고 나머지 3분의 1의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총 3,600개의 데이터와 라벨 표시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계산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모델링이 완료가 되겠죠.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링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만든 모델의 퀄리티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러 매트릭스를 먼저 보면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오른쪽 에러 레이트 보면 한 1.3%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3%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임포턴트 매트릭스에서는
특정 입력이 각 클러스터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KPI가 예를 들어서 하이 프로덕티비티 클러스터에 얼만큼 영향을 줬냐. 근데 오른쪽은요,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해당 데이터가 어떠한 클러스터에 해당될지 예측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데모 시연을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윈CO의 스마트 스카다 데모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OTIT 융합의 시대를 위한 최적의 스카다 솔루션 윈CC O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윈CC OA를 포함한 지멘스 스카다 시스템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정성엽 부장님의 윈CC 유니파이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멘스에서 HMI와 PC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엽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지멘스에서 새롭게 출시를 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유니파이드 컴포트 파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유니파이드 컴포트 파넬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멘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각화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신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지멘스에서는 시각화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멘스 시각화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시각화의 미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윈CC 유니파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유니파이드 컴포트 패널과 엣지 형태로 제한이 가능한 솔루션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멘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멘스에서는 가장 말단의 필드 레벨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인스트루먼트 제품에서부터 분산 I/O, 드라이브, 어널라이저 등등의 제품에서부터 컨트롤단의 PLC 등의 제어 장치와 HMI, PC, CNC, 모션 컨트롤러 등 외에도 오퍼레이션단의 스카다, EMS, 프로세스 컨트롤 등과 매니지먼트단의 MES, 마인드스피어로 얘기되어지는 클라우드단까지 모든 레벨에서 많은 제품군을 공급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오퍼레이션 레벨의 스카다와 컨트롤 레벨의 HMI 중심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지멘스 솔루션 중에 시각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화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대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로는 어느 기기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접근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장비나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현장이나 관리실은 물론이고 조작자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고객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장비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틀과 프로세스단에서 사용하는 툴이 달라서 일관적이지 못한 불편함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한 개의 툴로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IT 시스템과의 좀 더 쉬운 통합입니다.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상위단에서 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을 이미지화해 놓은 티저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을 했었던 내용 중에 Everywhere Any Device,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디바이스에든 사용 가능한 시스템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터치 패널이나 워크스테이션 같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이나 타블렛 PC 등에서도 데이터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한 개의 장비 안에서도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플랫폼과
해상도, 복잡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윈CC 유니파이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선두주자인 지멘스에서는 조만간 AR 기술까지도 윈CC 유니파이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나갈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앱과 관련이 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시각화 툴을 더 큰 시스템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멘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티아 포탈을 이용한 통합 시스템의 사용입니다. PLC 시스템과 HMI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 가능하며 단일 플랫폼상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 HMI 시스템에서는 터치 판넬과 스카다 시스템이 약간은 분리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져서 윈CC 콤포트와 윈CC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툴로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만 윈CC 유니파이드에서는 한 개의 툴을 통해서 터치 판넬에서 스카다 레벨까지 장치간 변경만으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IT와 OT의 융복합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상위단의 IT 시스템과 교환하고 활용하여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내용들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위단에 있는 현장의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상위단으로 올릴 수 있는 개방형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처럼 생산 현장에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사무실이나 세일즈, 물류팀, 다양한 부서와 정보를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 부서마다 별도의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이용되고 있다면 원활한 데이터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에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서 원활한 데이터의 흐름이 가능하게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단과 프로세스단에서 같은 툴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장비단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터치 판넬의 사용도 점점 고사양이 되어지고 있고 사용되는 기능도 좀 더 고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단 자체에서도 기존에는 상위단에서 처리하던 일들까지도 말단 터치 판넬에서 직접 처리를 할 경우가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더 높은 사양의 터치 판넬과 엣지 컨트롤, 엣지 컴퓨팅의 기능이 가능한 터치 판넬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기존 터치 판넬에서는 간단한 조작 기능인 버튼, 램프, 표시기에서부터 고급 기능인 로깅, 레시피, 알람 처리 등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별도의 하드웨어나 PC 등에서 사용이 되어지던 데이터 분석 기능, 리포팅, 서드파티 서비스 등도 터치 판넬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 기반의 유니파이드 컴포트 패널에서는 추가적으로 엣지 앱을 설치하여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패널이 엣지 디바이스 기능을 함으로써 기존 기능의 부가적인 기능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멘스의 시메틱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의 PC 기반 시각화 솔루션은 다음 장표와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툴이 아니라 기존 티아 포탈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윈CC 유니파이드는 기존 티아 포탈 기반의 윈CC 어드밴스드와 프로페셔널과 더불어 한 개의 추가적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파이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윈CC V7, 윈CC OA 등 기존 스탠드얼론 스카다 시스템과 함께 병행하여서 사용이 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CC 유니파이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고객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챌린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윈CC 유니파이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기반 기술, 확장성, 리모트 오퍼레이션, 엣지, 개방성 등등이
WinCC 유니파이드의 주요 제한 사항임을 확인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inCC 유니파이드에 채택되어져 있는 최신 웹 기반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는 HTML5, 자바스크립트, SVG 등 최신 웹 기반 기술들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HTML5, 자바스크립트 등 웹 친화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최신 웹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없이도 곧바로 데이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SVG, 다시 말해서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면상의 오브젝트들을 줄이거나 늘리더라도 개별 오브젝트들의 손상이 없이 같은 이미지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SVG 기술은 쉽게 생각하시면 픽셀 수가 작은 이미지 파일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깨져 보이는 현상을 없앨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널리 퍼져 있고 배우기 쉬운 스크립트 언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 안에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서 스크립트들을 좀 더 객체지향적인 형태로 작성하여서 쉽고 빠르게 디버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어 사용에 익숙한 엔지니어 분들은 클래스 상속 등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스크립트 언어들을 작성하셔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티아 포탈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오픈리스 기능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컨피규레이터를 통해서 장비에 맞는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구축한 후에 티아 포탈 오픈리스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자산의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장비에 맞는 개별 프로젝트 구성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져서 실수 없이 프로그래밍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구조체 형태로 플랜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맞게끔 오브젝트들을 생성해서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개별 플랜트 및 시스템에 맞게끔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여서 엔지니어링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있을 데모 시연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의 옵션 기능 중에는 칼렌더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생산 일정이나 교대 일정 등의 스케줄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계 및 라인 작업자들의 작업 시간 등을 정의할 수 있는 일정 정의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생산 오더 시퀀싱과 활동 실행 계획 등이 가능해져서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다른 페이지보다 좀 더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WinCC 유니파이드와 타사 도구와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별도의 런타임이나 플러그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드파티 툴들과의 개방성 부분에 대해서 Win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또는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드파티 툴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ODK 등의 툴들을 제공해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오픈파이프라고 하는 툴과 커스텀 웹 컨트롤 등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들을 교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파이프라고 하는 기능은 WinCC 유니파이드 서버에서 온라인 태그와 정보를 쉽게 주고받기 위한 툴로서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 작업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서드파티 툴들, 즉 비주얼 스튜디오나 C++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ODK 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커스텀 앱 컨트롤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UI 컨트롤이나 타사 서비스, 예를 들면 날씨 데이터, 야구 정보 같은 부분들을 시각화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스텀 앱 컨트롤은 일반적인 웹 UI를 구성할 때도 많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WinCC 유니파이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WinCC 유니파이드 오픈파이프 기능을 시연한 모습을 간단하게 데모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이 데모에서는
티아 포탈 안에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의 오픈 파이프 기능들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티아 포탈 윈CC 안에서 화면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한 개 작성하여서 거기에 맞는 태그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에 맞는 속성들을 결정을 하여 주시고요. 이에 맞는 태그 값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져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들을 컴파일을 하시고 실제 어떻게 동작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런타임이 동작이 되어지고 이에 맞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작성을 한 이 부분들이 실제로 동작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오픈 파이프라고 하는 기능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간단한 동작을 한 후에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오픈 파이프 기능들이 동작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별도의 특정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지 않고 간단한 오픈 파이프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서 별도의 동작 없이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들이 확인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이 적용된 터치 판넬,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터치 판넬이며 7인치에서 22인치까지의 모든 사이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터치 판넬. 기능이 부족할 때는 엣지 앱을 적용하여서 새로운 기능의 구현이 가능함. 기존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진 제품 사양 등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아울러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통합되어져 있고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시각화 툴이지만 기존 제품과의 연속성은 계속 가져간다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은 최신 기술로 개발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세서나 디스플레이 등의 사양이 최신 부품들을 이용한 만큼 기존 제품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멀티터치나 제스처 기능 등도 구현이 되어져 있으며 맞춤형 웹 컨트롤, SVG, 스크린 윈도우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서 디자인과 기능 구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 웹 기반 기술 자바스크립트들을 이용하여서 고급 기능들을 구현하실 때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지멘스 시메틱 HMI의 주력 제품인 컴포트 판넬은 총 6가지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은 기존 사용이 많지 않은 키 제품들을 없애고 모두 멀티터치 타입의 제품만으로 출시를 하여서 제품 종류의 단순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터치 판넬은 7인치에서부터 10인치, 12인치, 15인치, 19인치, 22인치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최고 1920, 1080의 해상도가 가능한 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델명은 MTP로 되어져 있으며 MTP는 멀티터치 패널의 줄임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디스플레이 사양을 보실 수 있으시며
16:9 또는 16:10 와이드 스크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 판넬의 가장 주요 수명을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수명은 5만 시간에서 3만 시간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 연결 가능한 PLC의 연결수가 16대, 알람 개수 9,000개, 개별 페이지당 가능한 오브젝트 개수가 거의 2배씩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더 큰 메모리 사이즈와 더 큰 프로세서가 채택된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컴포트 판넬을 사용하실 때 이러한 약간의 제약적인 부분들을 겪으셨던 고객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하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없어진 것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판넬의 멀티터치와 제스처 기능이 포함된 것도 기존 컴포트 판넬과의 차이점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페이지 전환을 위한 스와이프 제스처, 손가락 2개를 이용한 줌인, 줌아웃 기능 등 리스트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스크롤 동작 등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제스처 기능과 멀티터치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위해서 장갑 조작이 가능해지며 EMC에도 강한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서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도 가능합니다. 매뉴얼 등을 보시기 위해서 PDF 파일을 오픈하시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PDF 파일을 보기 위한 오큘라 PDF 뷰어, 그리고 구글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 동영상 등을 재생하기 위한 VLC 미디어 플레이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으며, 유니파이드 판넬 안에서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 보안 관련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 장치나 통신 포트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외부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활성화와 비활성화시키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화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시큐리티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티아 포탈 또는 오토메이션 툴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윈도우 제어판 등에서 사용자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추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엣지 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엣지 앱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GMS에서는 엣지 앱과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은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지는 HMI 런타임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병렬적으로 제어판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동작이 되어지고 엣지 앱이 설치가 되어져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기능인 HMI 런타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PU에 대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별도로 관리 가능하게 합니다. 이 데모 동영상은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서 앱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별도의 데모 시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티아포탈 윈CC 유니파이드 안에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IP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CC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을 연결하기 위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부분들을 입력하시고요.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각종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앱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앱들을 이 환경상에서 언인스톨 하시거나 스타트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HMI 노드 RED라고 하는 앱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들이 동작이 되어지고 있을 때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서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CPU, 스토리지 등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앱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RED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실 수 있는 기본 탑재가 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클라우드 단으로 데이터들을 올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간단한 프로그래밍 작업들이 이 노드 RED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앱들이 실제로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프로그래밍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데모 동영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멘스의 엣지 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디바이스 자체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앱 형태입니다. 금방 보신 데모 영상에서처럼 엣지 앱들이 디바이스 차원에서 설치하고 제거하고 업데이트, 시작, 중지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 각 디바이스에서는 앱을 진단하거나 웹서버 등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형태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제거, 시작, 중지, 진단 등이 중앙에서 센트럴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식은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에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앱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각종 장비 및 필드 디바이스들의 분석과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각종 앱들은 머신러닝이나 인벤토리 관리, 컨디셔닝 모니터링, 펌웨어 관리 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은 보시는 앱들과 같이 지멘스에서 제작하여서 배포할 수도 있으며 고객사에서 필요한 앱들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일반 고객들이 판매 용도로 개발해서 유니파이드 컴포트 패널에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시매틱 노티파이어라고 하는 앱은 터치 판넬에서 발생된 알람 데이터들을 타블렛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시에 정확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는 앱으로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통합 컴포트 판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적용이 되어질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런 앱들이 적용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많은 베이킹 머신의 장비들을 본사에서 센트럴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젝트와 레시피, 사용자 펌웨어 관리 등 수많은 장비들의 데이터들을 본사에 있는 중앙관리장치에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운용 처리 가능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장비들에 대해서 전문 엔지니어가 각 장치들을 또는 각 현장들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직접 운용 관리할 필요 없이 센트럴하게 관리가 가능한 장비의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 예는 추가적인 기능 확장을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세차 장비의 예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 세차 장비에 설치된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 추가 앱을 설치할 경우 각 세차 장치들의 알람이나 시스템 히스토리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으로 과금 기능 등 같은 기능들을 별도로 앱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결제 기능들 같은 부분들도 구현이 가능하실 수가 있고 세차 장비 안에 있는 세제가 부족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주문을 하게끔 해주는 기능들도 구현이 가능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고객사에서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이 적용된 유니파이드 컴포트 패널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통해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지멘스에서 준비한 시각화의 미래를 책임질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유니파이드 컴포트 판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사의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과 관련된 데모 시연 부분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 후 진행될 라이브 Q&A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nCC 유니파이드는 작은 장비단에서부터 프로세스 전체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멘스의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WinCC 유니파이드 이전까지는 HMI 터치 패널과 스카다 자카를 위한 엔지니어링 툴이 별도로 존재했으며 엔지니어링 방식이나 유저 인터페이스도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터치 패널에서부터 스카다 레벨까지 통합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티아 포탈을 통한 한 종류의 엔지니어링 툴을 사용하며 모든 WinCC 유니파이드 플랫폼에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I 컨트롤의 일관된 사용성으로 표준화에도 도움이 되며 WinCC 유니파이드 기반 모든 장치 간의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최신 웹 기반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HTML5나 SVG,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가벼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웹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용자 정의 오브젝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성 시 클라이언트의 별도의 런타임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서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WinCC 유니파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많은 기능 중에서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능 4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서는 리포팅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SQL 파일 연결을 위해서 커넥션 스트링을 설정해야 됐던 WinCC 7.0대 제품들과는 달리 엑셀의 애드인 프로그램으로 WinCC 유니파이드 PC 런타임 간의 커넥션을 생성하고 리얼타임,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WinCC 유니파이드에서 리포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WinCC 유니파이드 리포팅 버전 2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은 TR16 유니파이드 버전의 인스톨레이션 DVD 2번이나 SIOS의 트라이얼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 리포팅 버전 2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엑셀과 PDF 애드온 항목이 나타나고 원하시는 익스포트 포맷에 맞게 애드온을 활성화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애드온을 다운로드 하신 이후에는 해당 기능을 엑셀에서 활성화해주기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WinCC 유니파이드 리포팅 설치 경로에서 엑셀 매니페스트 폴더가 엑셀의 애드인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해당 폴더의 공유 설정이 필요합니다. 공유 설정 이후에는 엑셀 프로그램에서 애드인을 불러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엑셀의 옵션, 트러스트 센터 세팅에서 방금 전 공유 설정을 했던 애드인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엑셀 매니페스트 폴더를 트러스티드 카탈로그 어드레스로 추가합니다. 쇼잉 메뉴가 체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OK를 선택합니다. 인서트 애드인에서 공유 설정을 했던 애드인을 확인해서 나의 애드인으로 추가합니다. 추가가 되면 Successfully Loaded라는 컨펌 메시지가 뜨고 엑셀의 메뉴로 WinCC 유니파이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WinCC 유니파이드를 메뉴로 추가하신 이후에는 이제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과 연동을 해야 하는데요. 엑셀과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의 연동은 유니파이드 런타임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엑셀과 연결하기 전에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화면에서 데이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태그로 RGB라는 각각 0에서 255 값을 가지는 태그를 선택한 상태이며 해당 태그를 값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 로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엑셀 리포팅 기능에서 보여드리기 위한 리포팅 컨트롤을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합니다.
엑셀 리포팅에 대한 별도의 컨피규레이션은 엔지니어링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런타임에서 이후에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고 런타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런타임을 실행하면 제가 구성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RGB 태그 변경을 위해 슬라이드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엑셀 애드인에서 커넥션을 구성하여 태그 데이터를 엑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 메뉴에서 커넥션을 클릭하게 되면 연결하고자 하는 런타임 서버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창이 있습니다. 지금은 WinCC 유니파이드라는 이름의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런타임에 연결하고자 하고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WinCC 유니파이드 컨피규레이션에서 설정하신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되었고 런타임의 컨텐츠를 로드하면 불러올 수 있는 값들로 알람, 로깅 태그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값들을 엑셀 시트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그먼트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값은 리얼타임 데이터나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런타임에 설정되어 있는 RGB의 리얼타임 데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싱글 밸류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current RGB라는 이름의 세그먼트를 선언합니다. 세그먼트 선언 이후에는 해당 세그먼트를 통해 보여줄 데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태그를 선택한 후 로드를 누르면 런타임 프로젝트의 모든 태그를 읽어와서 표시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RGB 태그를 데이터 소스 아이템으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템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각각의 태그를 어떤 셀에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을 지정을 하고 엑셀 바인딩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셀의 주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각 태그마다 값의 레이블, 타임스탬프, 인디케이터, 퀄리티 코드도 함께 표시가 가능합니다. R 태그에 한해서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값이 현재 값으로 지정된 셀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로깅 값을 불러오기 위한 타임 시리즈 세그먼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 지정은 절대값이나 상대값, 셀값이나 런타임 태그 값을 읽어오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후 리포팅 기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상대값으로 시간을 지정하고 최근 10분의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임 시리즈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나면 데이터 로깅 값 지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싱글 밸류 세그먼트와 동일하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깅했던 RGB 값을 보기 위해 로깅을 선택하고 RGB를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과 동시에 엑셀의 타임 시리즈를 보여주기 위한 서식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최근 10분 동안 데이터 로깅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파일을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에서 리포팅 포맷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런타임으로 돌아와서 리포팅 컨트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팅 컨트롤은 WinCC 유니파이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리포팅 템플릿을 가지고 트리거 주기를 설정하거나 매뉴얼 트리거를 통해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잡 패러미터에서 새로운 템플릿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템플릿은 저희가 엑셀에서 커넥션을 가지고 생성했던 파일을 활용합니다. 유저 어카운트 정보나 런타임의 인증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엑셀 애드인 인증 정보가 변경되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잡 패러미터에서 RGB 리포팅 포맷으로 지정한 엑셀 파일을 추가한 뒤에는 리포트 잡에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폴트로는 매뉴얼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며 리커런스 트리거나 태그 트리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매뉴얼 트리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하고자 하는 리포트 잡을 지정하신 뒤 실행 버튼을 누르면 리포트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리포트는 리포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리포트를 지정하신 뒤 다운로드하면 해당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브라우저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시트를 보면 지정했던 템플릿 포맷에 맞게 값을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값을 바꿔서 데이터 로깅을 한 뒤 다시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잡 실행 시점으로 10분 전에 데이터를 불러오기 때문에 변경했던 값들을 저장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의 런타임은 화면의 런타임 요소, 내용, 레이아웃 등을 HTML5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HTML5를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와 호환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런타임당 150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런타임 하나당 2개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동시 접속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 3개, 10개, 30개, 100개 단위의 카운터블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L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유니파이드 서버 사이에 인증서를 기반으로 암호화된 연결을 지원합니다. 유니파이드 서버에서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WinCC 유니파이드 장비에 대한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종류는 런타임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OPC UA 서버, 익스포터, 콜라보레이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후 보여드릴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서 생성된 서티피케이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다음과 같은 구성처럼 동일한 AP에 연결되어 있다면 모바일에서도 WinCC 유니파이드 서버 런타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선 서버 PC에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엑셀 런타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런타임에 접근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넘어와서 WinCC 유니파이드 서버와의 연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OnlyFA라는 동일한 AP로 연결한 뒤 WinCC 유니파이드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 현재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증서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 화면에서 인증서를 받아서 설치해 줄 예정이므로 고급을 누르고 WinCC 유니파이드로 이동합니다. 이때 도메인을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서버 런타임의 IP 주소가 아니라 WinCC 유니파이드와 같이 도메인 이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메뉴에 진입하시면 런타임 화면 진입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설정 메뉴들이 있으며 이 중 서티피케이트 어토리티를 눌러서 서티피케이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모바일에 인증서 이름을 입력해서 설치합니다. 설치 이후 크롬을 재시작하면 WinCC 유니파이드 서버로 접속할 때
더 이상 인증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안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 메뉴를 클릭해서 아까 웹브라우저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런타임 연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컬 하이어러키는 WinCC 유니파이드에 새롭게 도입된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작화 시 플랜트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면 테크놀로지컬 하이어러키를 적용하여 모듈을 추가하는 형태로 더 빠르고 쉽게 작화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컬 하이어러키는 프로젝트 트리 영역에 플랜트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탭으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구성한 내용은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반복되는 구조를 파악한 뒤 구조에 틀이 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의 타입으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한 타입을 계층 구조에 맞게 플랜트 뷰로 구성하고 구성한 뷰를 HMI에 디플로이하면 반복 작업 없이 구조화된 화면과 알람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타입을 구성할 때 플랜트 데이터의 데이터 포인트, 알람, 로그, 스크린 설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nCC 유니파이드의 옵션인 플랜트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플랜트 오브젝트별 OEE, KPI, 캘린더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오브젝트로 가기 전에 프로젝트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PLC가 하나 추가되어 있고 PLC 데이터 타입으로 타입 컨베이어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HMI 화면에도 유니파이드 페이스 플레이트 타입이 미리 작화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 오브젝트로 이동해서 플랜트 뷰를 생성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트리에 새롭게 추가된 플랜트 오브젝트 탭으로 가시면 이 프로젝트의 플랜트 뷰를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두 개의 컨베이어와 그 아래 모터가 구성된 형태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플랜트 오브젝트 타입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터와 컨베이어의 타입부터 구성해 보겠습니다. 플랜트 오브젝트 타입 영역에서 모터라고 선언하고 해당 오브젝트에 포함될 데이터 태그에 대해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정의합니다. 모터의 인터페이스로는 온오프, 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태그를 선언하겠습니다. 태그를 선언하고 그 태그에 대한 알람이나 로깅을 바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테이션이라는 태그의 알람을 하나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터와 같은 오브젝트를 그림으로 작화해 둔 것도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쓰일 작화 파일은 미리 페이스 플레이트로 구성을 해주시고 구성한 페이스 플레이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플레이트에서 설정해둔 태그와 플랜트 오브젝트의 태그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인터페이스 커넥션을 통해 구성하시면 됩니다. 모터 오브젝트의 인터페이스 태그만 커넥션이 가능합니다. 컨베이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로 정의해줍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인터널 태그가 아닌 PLC 태그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때는 PLC의 유저 데이터 타입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로 미리 구성한 페이스 플레이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고 인터페이스 커넥션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플랜트 오브젝트 타입을 만든 것이고 이제 이 타입들을 활용해서 계층 구성과 인스턴스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랜트 뷰를 추가를 한 뒤 그 아래 계층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컨베이어는 2개가 있고 하위에 모터 장비를 각각 하나씩 가진 플랜트 뷰를 구성합니다. 아까 만들어둔 컨베이어와 모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이후에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정의했던 태그에 대해 값을 가질 수 있는 태그로 연결해야 합니다. 컨베이어에는 PLC에 연결되어 있는 컨베이어 태그를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 정의하고 난 후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까 타입에서 정의한 커넥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적용된 스크린 작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만들고 플랜트 뷰에 인스턴스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페이스 플레이트가 딸려온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페이스 플레이트만 추가하지만 툴박스에서 여러 가지 기본 오브젝트들을 추가해서 구성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모터와 컨베이어도 마찬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모두 끝나면 플랜트 뷰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 플랜트 뷰를 적용할 프로젝트 내의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HMI라는 디바이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화면을 디바이스 탭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스크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스크린에서 플랜트 뷰 전체 구성과 각 요소의 작화 화면, 알람 데이터, 로깅 등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알람 컨트롤과 스크린 윈도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적용된 화면을 디바이스 탭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스크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의 컨트롤로 플랜트 오버뷰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오브젝트를 통해 플랜트 뷰 전체 구성과 각 요소의 작화 화면, 알람, 데이터 로깅 등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인터페이스의 컴패니언이라는 메뉴를 통해 다른 컨트롤과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알람 컨트롤과 스크린 윈도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런타임 상에서는 플랜트 뷰에서 선택한 오브젝트에 따라 스크린 윈도우와 알람 컨트롤 내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런타임을 다운로드 받고 화면을 살펴볼 텐데요. 런타임을 다운로드 받고 화면을 살펴보면 적용했던 플랜트 뷰 내용이 플랜트 컨트롤에 나타나고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마다 스크린 윈도우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윈CC 유니파이드라는 제품이 기존의 컴포트 판넬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를 가졌기 때문에 이전 화면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투 유니파이드라는 애드인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임포트하는 방법부터 판넬 마이그레이션까지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투 유니파이드 기능은 윈CC 유니파이드와 함께 설치되는 애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지멘스 인더스트리 온라인 서포트에서 애드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투 유니파이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애드인 다운로드 파일이 제공됩니다. 이 제품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데이터 투 유니파이드 애드인은 티아 오픈니스라는 외부 프로그래밍을 통해 티아 포탈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티아 포탈 오픈니스 기능 권한 설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에 로그온한 유저를 티아 오픈니스 그룹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투 유니파이드 애드인을 티아 포탈 설치 경로의 애드인 폴더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 티아 포탈의 애드인 기능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Add-in 탭에서 Data to Unified Add-in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기능 활성화를 선택하고 기다리면 Add-in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알림창이 뜹니다. Yes를 누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엔지니어링 툴에서 Data to Unified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파넬인 컴포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메뉴를 보면 Data to Unified라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구성해둔 TP700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유니파이드 판넬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타겟 디바이스가 될 제품을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MTP700이라는 제품을 선택해 추가하겠습니다. 장비 추가 이후 컴포트 판넬에서 Data to Unified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Add-in 프로그램 실행 이후에는 소스 디바이스의 구성 요소를 검색합니다. 검색 이후 컨버팅이 될 타겟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을 지정하신 뒤 트랜스퍼 데이터를 눌러 작화 내용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컴포트 판넬에서 구성한 오브젝트들이 순차적으로 MTP 유니파이드에 맞게 변환되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이후 오른쪽의 로그에서 각 요소의 트랜스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의 항목은 정상적으로 트랜스퍼된 오브젝트들이고 혹시나 워닝이 뜨는 속성은 속성 정보에서 유니파이드 구성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WinCC 유니파이드 기능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준비된 세션과 데모를 잘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창에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답변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우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께서 윈시웨이 보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된 시간 제한 관계로 이렇게 많이 보안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윈시 OA 쓴다고 일단은 뭐 보안 이슈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물론 아니고요. 일단 윈시 OA는 제조사 레벨에서 또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필요한 모든 보안 인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IC 62443을 대표하는 보안 인증들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게 연결성이 되다 보면 이게 어센티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윈시 OA 같은 경우는 이 어센티케이션의 뭐 유저 레벨에서도 뭐 서버 사이드 레벨에서도 OS 레벨에서도 다 어센티케이션이 안정적으로 보안 지원이 되고요. 당연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SSL 통신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멀티플렉싱 프록시 같은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크립토 API라고 해가지고 암호화된 API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보안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답변을 더 드리면 장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생산 공정의 HMI를 인하우스로 개발하여 화면 처리를 하다 보니 항상 리소스 문제로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화면도 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솔루션을 쓰면 이런 리소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사실 이런 개발에 있어서 리소스 문제로 문제 생기는 부분을 이런 윈시 OA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 쓰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윈시 OA의 최대 큰 장점은 이 퍼포먼스 안정성이 검증된 솔루션이다. 글로벌하게 이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표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윈시 OA의 최대 장점은 그 자체로 운영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개발 플랫폼이다. 이것을 강점을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하우스로 개발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윈시 OA를 코어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인하우스 개발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로직들을 그대로 윈시 OA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부장님도 추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WinCC 유니파이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채팅창으로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 실시간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답변을 더 알아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먼저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문 님이 주신 질문이시고요.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은 별도의 프로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최신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 세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WinCC 유니파이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은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별도로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최신 웹 기반 기술들을 적용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이정훈 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한 개가 있는데요. 프레스 공정 내에서 제품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공정에 WinCC 시스템을 현재 적용을 하고 계신데 프레스 메인 PLC가 경쟁사 제품, B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PLC에 익숙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GMS PLC로 개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경쟁사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언급을 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 하게 되면은 그 GMS 접촉을 해주셔가지고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GMS는 PLC가 굉장히 강력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그 B사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유사한 PC 베이스드 컨트롤러 같은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어떤 연락을 드려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전효민 님이 별도로 이제 추가적인 그 도움을 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WinCC OA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문 차장님이 다시 한번 이어서 해주실까요? 예, 그 장성권님께서 이거 스마트 스카다 데모 보시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루트커스 어널리시스용 축적된 데이터는 GMS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뵐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더 드려야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마트 스카다는 기본적으로 이 스카다 레벨에서도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값비싼 전용 분석 툴과 같은 비교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에 충실하고 또 고객사에서 추가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다시 돌아가서, 일단 스마트 스카다는 내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윈시 OA에서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구축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시 OA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그 라이머 DB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이머 DB를 갖고 있고 혹은 오라클 DB 같은 상용 DB를 연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V3.17부터는 시계열 DB는 인플럭스 DB도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윈시 OA에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카다 적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내 데이터를 가지고 스카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갖다가 연동하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이게 데이터 매핑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음부터 내가 관리했던 데이터 위주로만 지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환님께서 또 이것도 스마트 스카다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윈시오에이에서 통계 언어인 R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이썬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스마트 스카다를 자체를 그 R 기반으로 그 언어의 패키지를 사용해 가지고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R과 연동이 된 것이고, 사실 저희가 이 파이썬 API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파이썬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 정세 부장님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네, WinCC 유니파이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신 게 있네요. 윤성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WinCC 유니파이드는 모던 OS 플랫폼을 지원을 하는지, WinCC 유니파이드는 지금 다른 리눅스라든지 다른
OS 플랫폼에서 지원이 되지는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서버 같은 제품에서 OS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신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질문 한 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고요. 윈CC 유니파이드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템플릿을 생성할 경우에 엑셀 등 기타 문서 작업과 관련한 플러그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도 제가 세션 중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저희 바로 앞에 있던 그 데모 시연 중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그 엑셀과 관련이 되어져서 연동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픈 파이프라고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번 드렸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작업 없이 간단하게 이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엑셀과 연동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데모로까지 함께 보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또 질문이 아직도 매우 많은데요. 저희 그 윈CC OA 질문 몇 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준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스카다 솔루션 사용 시 벤더사 전용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장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요, 윈CC OA는 그 최대 장점이 이름 그대로 오픈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통신 드라이버 레벨에서도 저희가 많은 드라이버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표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그렇지만 추가로 좀 이렇게 많이 안 쓰는 전용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커스텀 드라이버 개발을 통해 고객사에서 직접 드라이버 개발을 통해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 커스텀 드라이버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조금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윈CCO의 API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시고 스터디가 필요하신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별도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학습하고 적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병갑님께서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 OT/IT 융합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는 무엇인가요? 또 질문이 길어서 일단 OT/IT 관련된 질문을, 융합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이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요거는 좀 다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지멘스에서는 OT/IT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토픽으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 퍼블릭하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주 그냥 기본만 말씀드리면, 이 OT/IT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방법론이 그 대부분 뭐 MES라던가 뭐 APS라던가 이런 좀 상위 시스템에서 탑다운 어프로치가 강한데요. 현재는 지멘스의 OT/IT 통합에 대한 방법론은 처음 설비 데이터 취득부터 뭐 연결하고 프로토콜 분석하고 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하고 이런 아주 설비단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보는 바텀업 방식의 어프로치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언급하신 뭐 상세한 기능 정의 및 뭐 방법론 같은 것이 세세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답변 또 드립니다. 이상하게도 유사한 질문들을 제가 곧바로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네요. 윤성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윈CC 유니파이드는 AR이나 VR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가요? 뭐 지금 앞에서 나왔던 뭐 OT/IT라든지 OT와 IT의 융합이라든지 뭐 AR, VR 요즘에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니 아니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고요. 윈CC 유니파이드에서 그 AR과 VR이 어떤 식으로 그 구현이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요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화 분야 쪽 안에서 특히 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이러한 새로운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미를 하셔서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하시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윈CC 유니파이드 안에서 그 저희 장표 중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AR이나 VR들이 우리 HMI 시스템과 어떤 식으로 그 녹아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멘스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로드맵상에 들어가져 있고, 아마도 조만간에 많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채환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인데요. WinCC 유니파이드 데모 화면을 보니 실제 오퍼레이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굳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시매틱 HMI WinCC 유니파이드 런타임을 웹 기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될 만큼의 그 내용일 것 같고요. 웹 기반에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이 부분을 채택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저 두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나기문님께서 윈CC는 무슨 뜻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다른 분께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윈도우 컨트롤 센터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윈CC는 윈도우 컨트롤 센터의 약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김흥성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윈CC OA 스카다 시스템으로 구성된 현장에서 설비단이나 중소규모 규역을 별도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유니파이드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CC OA와 유니파이드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양쪽 시스템을 다 정확하게 장점들을 인지를 하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윈CC 유니파이드 시스템이 윈CC OA처럼 정확한 서버 레벨에서의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또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OA와 유니파이드 간의 그런 데이터 태그 공유라던가 이런 부분이 얼마큼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김흥석님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세엽 부장님 좀.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일단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그러면 윤성원님께서 주신 부분들입니다. 지멘스의 윈CC 유니파이드 시각화 솔루션 데모를 보시니 스카다 시각화의 최고봉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처럼 다시 한번 굳이 한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민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고요. 윈CC 유니파이드의 실제 국내 적용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실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새로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시는 거는 아마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습성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적용 국내 사례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사실 이 제품은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적용 사례는 저희가 딱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지멘스의 여러 다른 지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실제로 사용하시고 계신 고객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지멘스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의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떠한 어떤 이득을 가지고 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그 Q&A 세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별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아까 앞에서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댓글까지도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